네, 안녕하세요. 취재역세권 환지총연합회의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멀리 대구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먼 길을 달려와 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구에서 박재병 행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병 행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현장중심 보상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저는 토지 보상이라는 행정 절차 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자문해드리고 그리고 민원 대행이나 이의신청 대행 등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금 짚고 넘어가긴 하는데요. 그 행정사님한테 또 전문가시니까 또 다른 부분에 뭐가 있는지 오늘은 이제 그 개인별로 준비해야 될 그 사항을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는 주로 이 대책위 단체, 대책위 동의서 이렇게 이제 그 큰 그림을 갖고 했는데 지금쯤은 이제는 그 개별 그 개개인에 대한 또 다 사연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축도 언제 졌는지 10년 전에 졌는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세입자들 문제 세입자에 나오는 이제 그 상가용 딱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아파트 그리고 지상물은 주택 창고 상가 현황상별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과수목 임목 관상수 그 관리 등등 수십 가지의 조사 방법도 조사해야 되고요. 주민등록 확인 실거주 확인 또 영업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3년간 영업 실적 등 이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마 행정사님이 오늘 유익한 정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 보상 업무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 6월 15일 공람공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람공고가 나면서 행위 제한이라는 거, 우리말로는 걸린다고 합니다. 행위 제한이라는 게 됐는데 가장 큰 게 이제 건축물 신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토지 형질 변경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스러워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업에서 무조건 하지 마라. 무엇을 집을 짓지 마라 이렇게는 못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지역에서 보면 저한테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 나무를 심어도 되느냐 뭐 건물을 수리해도 되느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는데 건물을 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 게 나무 농사 짓는데 안 심는다면 그 손해를 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내가 주업을 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한 건물 수리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는다. 보상을 목적으로 집을 짓는다. 그래서 보상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많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보상도 못 받을 뿐더러 손해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사실 준후관청에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 그건 되나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예외적인 경우를 잘 얘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많은 상담이 필요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요. 네. 무슨 뭐 보상 시기적으로 해서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보상을 위해서 그걸 나무를 심는지 원래 나는 나무를 심어서 직업을 갖고 싶은지 그거는 어쨌든 뭐 LH가 판단해야 할 나름이지만 솔직히 여기서 논농사 짓고 뭐 밭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 수용이라는 걸 떨어지고 나서는요 의욕 상실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농사 짓기 싫어서 나무 심으면 그래도 이제 관리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심으시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자님들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환지 개발로 된다면 이제 지금 개발 이익금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저희 토지주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게 이제 부득이하게 수용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당의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배제됨으로써 아마 박탈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정사님께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좀 박탈감 조금은 좀 덜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저희는 이제 구제받는 방법이 저희는 궁금한 겁니다. 네네. 네. 이제 계속 법무법인 변호사님 그리고 감정평가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인데 지금 누가 거기다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은 참 없을 겁니다. 네. 당연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법이란 것이 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서 준비를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우리가 보상금이
보상금이 책정에서 나왔다 했을 때는 그걸 거부하고 수용 재결, 이의 신청 통해서 이의 재결, 뭐 행정 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공공택지지구에서는 다른 또 관련된 게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협의 양도인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서 더 받는 것이 정답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협의에 응하고 협의 택지 받을 수도 있고 그 수용 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또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건 개별적인 사정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니까 제가 또 사실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따지고 보면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 환지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적극 추천하고 싶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수용 왔을 때는 그때 닥쳤을 때는 다 개별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게 가장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고 제대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작물 조사를 잘 받고 감정 평가를 잘 받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의 신청도 잘 활용하고 수용 재결 서류도 잘 제출하고 이 외에도 개개인의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행정사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지금 준비할 사항이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저희 지금 뭘 준비하면 최고 좀 합리적일까? 저희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만든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제 보면 공공택지 사업지구나 뭐 도로가 나니까 보상을 앞으로 해줄 것이다. 그러니 농사를 짓지 마라. 이러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 대책위에서 완벽하게 또 안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아까 여기 말씀한 영업손실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3년치를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들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신고해서 제대로 이제 자료를 낼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농업손실 보상 관련해서도 농지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좀 엄격합니다, 지금. 예전에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음부를 만드는 그런 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농지 음부란 게 없어지고 농지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기준으로 농지를 어떻게 경작하고 있는지 봤는데 요즘에는 필지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임대로 사실 불법이거든요. 일부 예외를 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지작물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 이런 것들은 항상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상받을 거니까 하나 쫓겨나니까 그냥 둔다면 결국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됩니다. 건축물도 주택, 다른 다 계량을 좀 해가지고 내가 지금 쓰는데 문제 없게 해놓으면 결국 그 계량 비용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용지구라 해서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일단 관리를 잘 하고 수리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부터 그 귀찮다고 농사 안 짓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지 말고 내가 본격적으로 농사 잘 지으시고 그 농사 지은 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농사 지은 흔적을 다 서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이제 뭐 농지 임대차 이런 문제에 대한 사안에서도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직접 바로 잡아서 본인들이 직접 경작을 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산에 이런 데도 막 이렇게 잡목 같은 거 있는 거라든가 그 밭에도 이렇게 농사 안 지셔가지고 풀 같은 거 많이 나시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땅에 대한 보상을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고 이럴 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선을 보이는 거니까 여기 관리된 곳과 관리 안 된 곳은 또 보상가가 틀리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희는 이제 환지를 위해서 싸우고 환지 가지고 지금 계속 그랬지만 제가 그 다른 편의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저희는 수용으로 가겠죠. 수용으로 가게 될 경우에 저는 사실은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제 돈 1,000만 원을 누가 갖는다고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갖는다고 그러면 막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근데 내 돈이 이렇게 몇 억이 날아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너무 나라를 믿는다고 그럴까요? 국토부랑 LH를 너무 믿어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할 거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행정사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도 저희한테 그런 거 일러주셨는데 또 저희가 지금 이제 필요한 사항이 뭔지 또 말씀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 토지 가격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감정평가사님들은 워낙 그의 평가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차이 날 수는 없지만 지작물, 토지 말고 외에 건축물, 나무 이런 부분에서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고 잘 보존 유지하고 있고 제가 얼마나 내한테 필요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억울한가에 대해 따라서 보상가가 엄청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할 게 아니라 저거 꼴도 보기 싫다가 아니라 내 소중한 것들 해서 한 번 더 관리를 하시고 또 보살피고 있을 동안에라도 최대한 내가 잘 한다면 당연히 보상가도 그에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준비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애착을 가지고 그걸 관리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농작물 설치, 토지의 분할 합병, 수목, 식재 등 제한이 있으며 허가사항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의법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저희는 지금 공부해왔고요. 허가관청인 평택시는 법에 따른 원칙만을 이야기할 뿐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좀 해요. 주로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적법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그 말은 정말 좀 그렇죠. 적법한 보상이라는 게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좀 더 이제 좀 솔선수범해서 저희 대책위와 같이 함께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행정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여러 보상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답답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수용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용이란 말, 수용 재결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수용이란 말은 강제로 뺏는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뺏는다. 우리가 환지 방식은 강제로 뺏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을 누리면서 서로 뜻을 맞춰서 사는 거고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적 박탈감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대책위와 협조해가지고 강제로 뺏기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수용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도장 하나 안 찍어줬는데 내 땅이 어떻게 넘어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도장 하나 안 찍어도 사인 하나 안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등기가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한테 소장이 날라옵니다. 토지 인도 소송 해가지고 그때부터 채무자가 돼버려요. 그게 수용입니다. 그 수용이란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수용당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간에 웃으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지 방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 1차적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환지 방식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의서를 일단은 충족시킬 수 있게끔 내주시면 제가 정말 힘 많이 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환지 동의서 받을 때 투트랙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동의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동의서랑 환지 동의서 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아마 영상에서 수십 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네, 그래도 앞으로 1000번, 10,000번 앞으로 뭐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저희 대책위한테 많은 힘을 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